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떤 버전을 얻든 우선 본체를 주의 깊게 검사하십시오. 부품의 세심한 조립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 차량에서는 전면 팬더와 범퍼 사이에 고르지 않은 간격이 발견되어 곧게 펴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예에서는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트렁크 핸들이 눈에 띄고 헤드라이트는 눈에 띄게 왜곡된 모습으로 범퍼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4번에서는 이러한 단점이 대부분 수정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트렁크 도어는 여전히 힘차게 닫히지만 그리스가 너무 두껍고 잠금 장치가 제대로 조정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실이 지나치게 단단하여 출입구의 페인트가 벗겨집니다. 고무밴드에 실리콘 그리스를 바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헤드라이트는 종종 땀을 흘리고 후면 트림은 벗겨지고 크롬은 부풀어 오른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작은 일에는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내에서는 작은 결함이 훨씬 더 짜증납니다. 실내 온도 조절 장치가 동일한 온도로 설정되어 있으면 뜨거운 공기의 흐름은 운전자를 향하고 찬 공기는 승객을 향하게 됩니다. 전구는 저절로 켜지고 꺼지고 중앙 잠금 장치와 전기 창문은 아무 이유 없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컴포트 유닛에 들어간 습기가 원인입니다. 거울, 앞 유리 및 뒷유리는 심한 서리로 인해 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증에 따라 무료로 교체되었으며 2016년부터 가장 혹독한 추위에도 견딜 수 있는 현대화된 거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2에서 3년 미만의 크로스오버 유리는 내구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엔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가장 인기 있는 1.6L 4초의 어린 시절 질병의 대부분은 크로스오버가 생산되기 전에도 치료되었습니다. 포워드는 최적의 엔진 성능을 얻을 때까지 소프트웨어를 몇 번만 변경했습니다. 가스 분배 메커니즘은 타이밍 벨트로 구동되며 수명은 12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나 지정된 기간까지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비스 기술자는 9만에서 11만 킬로미터 후에 조금 더 일찍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버런을 하면 벨트 톱니가 잘릴 확률이 높으며 그러면 헤드 수리나 교체에 돈을 써야 합니다. 2리터 엔진은 아마도 훨씬 더 안정적일 것입니다. 22만에서 25만 킬로미터용으로 설계된 금속 타이밍 체인을 사용합니다. 점화 플러그와 개별 점화 코일, 산소 센서 및 공기 질량 센서도 위험합니다. 이러한 수정이 2차 시장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괜찮은 4번이 나오면 안정적인 6단 수동 변속기만 사용됩니다. 그녀의 여동생인 OMKP는 더 많은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이 상자는 2세대와 1세대의 포커스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장치라는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서비스 기술자는 9만 킬로미터마다 오일 교환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로봇은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10년의 생산 기간 동안 파워시프트는 여러 번 현대화되었지만 1단에서 2단 기어로 이동할 때 상자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포워드는 주기적으로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상자 디자인을 변경하지만 이 질병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승차감의 원인은 후방 크랭크 샤프트 오일실의 누출일 수도 있습니다. 오일이 클러치, 디스크에 닿아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클러치 세트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는 장치에 대해 최대 4년, 로봇 자체에 대해 3년 동안 보증을 제공합니다. 수명을 연장하려면 교통체증 시 차량을 브레이크에 1에서 2분 이상 유지하지 말고 셀렉터를 모드 D에서 N 또는 P 위치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드라이브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입니다. 파워시프트 클러치 디스크가 완전히 열리지 않고 약간 미끄러지기 때문에 잠시 후 과열될 수 있습니다.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클러치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변속기에는 저단 변속이 없기 때문에 험한 지형에서는 가스 페달과 클러치 페달을 다룰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기어박스의 CV 조인트 부츠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는 3만에서 5만 킬로미터까지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수류탄을 엑셀 샤프트와 함께 교체하여 매우 심각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오프로드 조건은 3시에도 위험합니다. 짧은 이동 거리와 상당히 뻣뻣한 서스펜션에 낮게 매달린 후면 링크를 쉽게 찢을 수 있습니다. 나쁜 도로에서 정면으로 운전하는 경우 훨씬 더 자주 서비스를 요청하게 됩니다. 매우 빠르게 이미 15,000에서 25,000km에서 스테빌라이저 스트럭과 부싱이 마모됩니다. 그러나 가격이 저렴하고 2016년 말부터 이러한 소모품의 강화 버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셰시 요소는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서스펜션 비용은 10만 킬로미터에 가까워질 때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고 이코스포어트는 구매하기에 탁월한 옵션입니다. 사실상 약점이 없습니다. 사실 다른 포워드 모델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파워시프트 로봇이 미래 크로스오버 소유자의 피를 망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자동차가 여전히 필요하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경우 스타일이 변경된 이코스포어트 버전을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자동차에는 유체 역학 자동 변속기와 가솔린 엔진, 용량 1.5 및 2.0리터, 이 모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상자는 뛰어난 신뢰성과 내구성으로 구별됩니다.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